임기내 전작권 전환 무산. 나는 2달 전에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지휘권 환수가 물 건너가고 있다고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는 한미 간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그런데 제52차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 장관이 모두 발언해서 전작권의 반환 시기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고, 회의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태세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충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놓고 한미 간에 쟁점으로 되고 있는 전환의 조건과 그 조건 구비에 대한 검증, 그것을 핑계로 한 미국의 고의적인 전작권 반환 회피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에서 상세히 썼으므로 오늘 다시 반복하진 않습니다. 8월 17일 칼럼을 뒤에 첨부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표출되었으나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양 장관은 전시작전권이 미래연합소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조건 충족을 강조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려던 계획은 실현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중앙일보의 코멘터리 전작권 환수, 문재인 임기 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미군은 아직 필요하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정도로 준비가 되었는지는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불과 1년여 남은 문재인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나라의 안전을 보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것이 정상일까요? 전작권을 타국에 70년이나 양도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 말고 또 있는가요? 더구나 명색이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6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니. 구제불능 족속들의 한심한 의식이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전에 의식의 전환이 먼저입니다.
2006년 9월 14일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부시 간의 전작권 전환을 합의하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해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근 20년간 북한보다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며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 많은 돈을 떡 사 먹었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우선 공동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지적했듯이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지 북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양자 또는 다자 간 북핵 관련 모든 합의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을 완전히 뒤엎자는 것일까요?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한반도는 1953년 이래 67년째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측이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지속돼 왔던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평화가 입구이고 비핵화가 출구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18일 10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22만 4,300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코로나19 미국 누적 사망자 수가 미국이 최근에 치른 5대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참전 중 사망한 미국인은 베트남전 47,434명, 한국전 33,739명, 이라크전 35,519명, 아프가니스탄전 1,909명, 걸프전 148명입니다. 작금의 미국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게 전작권을 양도한 채 70년째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한들 정작 전작권이 없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루빨리 전작권을 환수해야 비로소 헌법 제74조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가 온전히 보장되는 정상적인 나라로 될 수 있습니다.